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사실 학교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계속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뭐 프로그램, 뭐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아이들이 정말 체감하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아직 멀었다. 반갑습니다.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혹시 느린 학습자라는 이슈가 언제부터 대중들에게 알려졌는지 아시나요? 2014년 EBS에서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 이런 기획 보도가 시작되면서부터인데요.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시작점에 계셨던 이상미 기자님 모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EBS에서 교육뉴스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미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는 EBS에서 우리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 처음 보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때는 이제 주니어 기자였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가 한 교원단체에서 하는 토론회에 이제 취재를 하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꼭 느린 학습자를 취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갔던 건 아니고, 그냥 가서 선생님들이 요새 좀 뭐 어떤 고민들을 하시는지 들어봐야겠다 하고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듣고 이거는 조금 취재를 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있는 어려움들,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나누다가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이제 경계선 지능이었고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이야기였군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슈를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기자님도 처음 그 얘기 들으셨죠? 이제 그 자리에서 느린 학습자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다거나 네. 뭐 소외되고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문제들은 기사를 이제 찾아보면은 뭐 좀 대부분 나오게 나오는데. 마련인데, 예, 근데 느린 학습자는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기사가. 그래서 기사도 안 나오고 또 막 이런 뭐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도 않아서 이거는 뭐 더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취재를 하게 됐고, 교육청이나 아니면 이렇게 연락을 해도 그럼 이제 이런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위해서는 뭐 뭘 하고 있냐 라고 했을 때 뭐 기초학력 네. 보장과에서는 그 정도면 특수교육 쪽에서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수교육 쪽에서는 그거는 뭐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진짜 이 아이들이 정말 사각지대에 있구나 이런 걸 좀 취재를 하면서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공부하는 마음으로 뭐 논문도 찾아보고 또 이제 전문가분들도 한 번 한 번 만나면서 그렇게 좀 시간을 들여서 사전 취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그러셨구나. 저도 저희 막내딸이 경계선 지능이다 진단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논문도 찾아보고 내용들도 알아보려고 공부를 하는데 정보가 없지는 않은데 파편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잘 모르겠고 하는 마음에 경계를 걷다라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기자님도 그 과정들 속에서 되게 처음에 이걸 발굴해내시느라 굉장히 애쓰실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육계에서의 처음 시도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이 경계선 지능인, 특히 이제 경계선 지능인 학생들을 다루는 보도 자체는 저희가 처음이었어요. 정말 이 문제가 그동안 이렇게 애들이 많은데 다루어지지 않았구나. 다루어지지 않았을까? 약간 이상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그 만난 학생 또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단은 본인이 혹은 이제 아이가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사실 어려웠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한테 정말 맞춤형 그렇죠. 그런 지원이 너무 필요하다. 지금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사실상 해주고 해주는 있지 게 없다. 않다. 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제 설득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사실은 조금만 도와주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괜히 이거를 밝혔다가 맞아. 네, 어려움을 당하진 않을까, 오히려 우리가 먼저 낙인을 찍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들의 주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EBS에서 애써서 기획보도를 하실 때 어떤 목표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기획보도의 목표 어떤 게 있었나요? 저희가 처음 이 기획을 할 때 이제 제일 첫 번째로는 느린 학습자라는 존재를 좀 알리자. 네, 알리자.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느린 학습자라고 딱 이제 이름표가 없으니까.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니까 사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뭐 특징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느린 학습자가 우리 교실에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네. 것들을 조금 알리고,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좀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학교 현장에서 가능하면 좋겠다. 좀 그런 거를 목표로 했어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기초학력 부진반에서 네. 계속 막 문제풀이를 하면서 나아지지 않고 네. 막 이런 식으로 좀 학교에서 했다면 좀 이 느린 학습자들에게 맞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네. 고민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사실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지금 고민하셨던 그 목표, 일단은 1차적인 목표는 느린 학습자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 그것도 이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더 알아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아직까지 학습부진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느린 학습자가 속해 있어서 정확한 포지션을 잡지 못한다는 거. 2014년에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반향이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2014년에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가 나오고 그때 어떤 반응들이 좀 각계에서 있었나요? 그 방송됐던 시기가 국정감사 시기랑 좀 맞물려 있어가지고 국정감사. 왜 이렇게 느린 학습자 아이들이 많은데 왜 이 아이들을 위한 지원은 없냐, 그러면서 국회에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한 1년여 만에 네. 이제 법이 이제 개정이 되는 좀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법 개정 이후로도 이제 지자체에서 뭐 조례를 조례도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교육청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학습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위한 좀 그런 전담팀을 꾸리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친구들 지원하기 위한 그런 좀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게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죠. 기자의 눈으로서 봤을 때 우리 느린 학습자의 정책들 어떠셨나요? 지금 이제 사실 뭐 그 보도 이후에 나타난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사실 학교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계속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뭐 프로그램, 뭐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그 전담팀도 꾸리고 네네.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 숫자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느린 학습자 아이들 그 어느 정도 규모를 네. 생각하면 정말 굉장히 극소수고, 네. 물론 이제 그걸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긴 그렇죠. 하지만 네, 맞죠. 실제로 뭐 많은 아이들이 정말 체감하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아직 멀었다. 네,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이상미 기자님께서 귀한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지금도 애써주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 표현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것처럼 저희가 목소리를 내야 우리가 주목받을 수 있고 이 이슈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책적인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돼요. 우리 부모님들 숨어 계시면은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2014년에 시작됐지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저희가 변화된 그 법도
학습 부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외된 자리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끊임없이 조명하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가는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힘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경계를 걷다가 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성장할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편견 없는 사회를 앞당깁니다.